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경정실록이 되겠습니다. 20대 임금이십니다. 경정실록 1688년에 태어나셔서 1724년에 승하하셨습니다. 경정은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로 이름은 균이고 이균입니다. 차는 휘서이다. 태어난 지 2달 만인 1689년 원자로 정호되었습니다. 숙종 46년 1720년 6월 13일에 즉위하여 4년 동안 재위하다가 경종 4년 1724년 8월 25일에 죽었습니다. 묘호는 경종입니다. 능호는 은흥,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경정실록 경정실록은 조선 20대 왕 경종의 4년간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15권 7책의 인본입니다. 영조 2년 1726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8년 1732년 2월에 완간하였다. 7책은 작은 실록이지만 6년이 걸린 것은 당시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영조 4년 1727년 정미, 황국과 전국 변동이 있었고 신임 옥사의 후유증 때문이다. 경종 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본래 실록의 3분의 1 분량이다. 정조 2년 1778년 편찬이 시작되어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되었다. 수정 이유는 경종 실록이 소론인 이집, 조문명, 이덕수, 서명균 등이 편찬해 노론하게 분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 실록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이 총재관 정종겸을 비롯해 도청 당상 6명, 도청 난청 4명, 분판 낭청 12명 등 도합 2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노론이었다. 경종실록 조정을 어지럽힌 패거리들 1720년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했을 때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경종이 병약해 연인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건의했다. 1721년 경종은 소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노론 측의 주장에 따라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했다. 그러자 2달 뒤에는 노론 측은 연인군으로 하여금 대리 청정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경종은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 청정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거둬들였다. 1721년 12월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의 김일경을 비롯한 7명은 대리 청정을 건의한 조성복과 대리 청정을 받아들여 명령을 집행한 노론의 사대신 영의정 김창집, 자의정 이건명, 영중 추부사 이이명, 판중 추부사 조태채 등을 왕권 교체를 기도한 영모자라고 공격하고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자 경종은 조정에서 노론의 세력을 없애고 김창집은 거제부에, 이익명은 남해현에, 조태채는 진도군에, 이건명은 나로도로 유배 보냈고 소론의 조태구를 영의정에, 제규사를 자의정에 임명하였다. 경종실록 간추린 야사, 임금을 능멸한 대신들 4년간의 국정 경험을 얻은 경종이지만 원래부터 병약했다. 따라서 대소 사건을 승지, 사관, 주서들에게 맡겼다. 이래서 국정이 침체해지고 혼탁해지고 말았다. 이듬해 신축년은 경전 원년으로 신앙의
환우가 점점 나빠지자 무엇보다 국본을 내세워놓은 일이 급하다는 의논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의정 조태구를 제외한 노론파 대신들이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곤례에 들어와 한문 밖에 엎드리며 세자를 동궁으로 책봉하노라고 했다. 그러자 반대파의 반대로 큰 창극이 일어났다. 경종이 동굴 시절 때 세자 빈 단의 심씨는 안타깝게도 1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이듬해에 어유구의 딸을 계빈으로 맞아들였다. 어유구는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살려 외척의 이해득실을 밝힘과 동시에 군중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노론의 영수이며 재상인 김창집은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밀정을 들여보냈다. 밀정은 그의 매부 김순행이었다. 그 결과 어유구가 딸 어비를 책동해서 경종이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음을 기화로 소론들과 한패가 되어 정치인 중에서 적당한 아이를 골라서 세자를 책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둘째 왕자 연인군을 옹호해 오던 노론 당파의 몰락은 불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종이 양자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어유구 일당의 음모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마침내 노론파인 영의정 김창집, 자의정 이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이 이조판서 이의현, 호조판서 민진원, 병조판서 이만성, 형조판서 이관명, 홍조판서 겸 훈련대장 이홍술, 한성판윤 이우황, 대사관 홍계적, 대사관 홍석보, 도승기 조영복 등과 함께 세제 동궁 책봉을 주청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선배 동지인 이이명이 일찍이 선하나부터 간곡한 유언을 받았는데 그 유언을 받들겠다는 충의로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면은 숙정의 유언이란 무엇일까? 숙정 34년 8월 어느 날 숙정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자 우의정 이이명과 독대를 했다. 그때 임금이 이이명에게 동궁이 병이 많아 둘째 왕제를 동궁으로 바꾸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이명은 인정과 의리를 생각해 병약할지언정 자신들이 보필하면 괜찮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자 임금도 동의해 다음 날로 세자를 대리 청정하게 했다. 하지만은 이이명이 억지로 대리 청정하게 했다고 반대파들은 떠들어댔다. 안산 고을에 은퇴해 있던 원임 영중추부사 윤지화는 소론의 영수로서 당년 90세 노인이었으나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즉시 관을 짜서 이끌고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이이명이 왕위를 둘째 왕자에게 옮기려는 전제의 행동이니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일이었다. 그래서 여론을 일으키고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답했다. 이이명이 한 것이 아니라 동궁에게 대리 청정을 시키자는 것은 나의 병사를 염려해서 내가 한 것이다. 또 동궁에게 대리 청정을 시킬 바에는 병약한 동궁보다는 튼튼한 연인군을 동궁으로 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이명이 도리어 인정과 의리상으로 차마 큰 왕자를 버릴 수 없다고 도리어 동궁을 두호했던 바이다. 더구나 승기와 사관만 없었지 측근들이 모두 옆에 있었는데 독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동서를 듣고 경솔한 행동을 취한 것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구나. 4년 후에 동궁이 임금으로 즉위했지만은 병세가 무거워지자 대신들이 나라를 걱정해 과거 숙정이 둘째 왕자를 부탁했던 유지를 쫓아
왕세자로 동궁을 책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형당인 소론파들은 이 일을 옳지 않다며 그것은 도리어 황후 중에 있는 군왕의 지위를 엿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영의정 김창직과 여러 신하들이 연자시할 때 우의정을 조태후가 빠져 있었다. 그 까닭은 그가 있으면 반대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을 택했던 것이다. 그 후 조태후가 한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소론들과 손을 잡고 세제 동궁 책봉 문제를 반대했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대답했다. 상소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본 후 신중히 조단할 것이니 아직 기다려라. 이 비답을 불경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 부원군인 유구와 함께 왕비 오시를 움직여 임금에게 양자를 들여 동궁으로 세우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은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왕대비 인원 김씨가 이 말을 듣고 노했다. 효정과 태종 이래 그 혈통이 계승되는 왕실이요 또 임금의 춘추가 아직도 젊은데 누가 양자를 의논하며 만일 무슨 병고가 있더라도 선왕의 혈통이 또 한 분이 있지 않소. 그래서 혈통이 이어질 것인데 왜 망령된 말들을 한단 말이오. 이런 인비 말이 전해지자 형당들은 잠잠해지고 왕대비의 주장대로 왕세자가 동궁에게 책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10월 12일에 조성복이 또다시 상소를 올렸다. 삼강께서 나날이 환우가 나빠지시고 그로 인해 나라의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세자께서 이미 동궁에 책봉되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환우가 좋아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궁에게 국정을 대리 청정케 하심이 당연한 줄 아옵니다. 이것으로 조정은 또다시 소란해졌다. 이때 경조원 병세가 악화되어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귀찮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소가 임금으로서 무척 반가웠던 것이다. 또한 경조원 아우를 매우 사랑하고 믿고 있었다. 임금은 다음날 이렇게 명을 내렸다. 나의 병사가 한결같이 회복될 가망이었고 나라 일이 침체되어 하루가 바쁘니 왕세자에게 국정을 대리케 하겠다. 그러자 조정은 갑자기 술렁거렸고 이와 함께 소론 재상들은 큰 변이 난 것처럼 불안에 떨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임금을 섬겨왔던 처지로서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왕 숙종의 유지를 내세워 부당함을 내세웠지만은 불륜하였다. 이렇게 되자 소론파의 양자 창립 계획은 허물어지고 노론에서 옹호하던 세제 추대 계획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때 조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내전에 들어가 임금 만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입직 승지가 신뢰가 된다며 거절했다. 조태구는 승지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노론파 정성은 마음대로 소대를 허락하고 소론 정성에게는 불호하라며 방어를 쳐든 노론파의 행패가 괘씸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감을 시켜 이 뜻을 분순전에 아뢰었다. 그러자 왕비 어씨는 조태구라 하면 부친의 동지인 것을 알고 있어 곧 임금의 침전으로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상감마마, 지금 좌의정 조태구가 시급한 일로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입고를 했는데 건방진 입지승지가 들이지 않는다옵니다. 군신지간을 이와 같이 막는 자를 치워버리시고 고 좌의정을 인견하옵소서. 경정원 병사가 더욱 악화되어 정신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때에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저런 무언한 놈이 있나. 대신이 과인에게 급하다고 왔는데 왜 길을 막는단 말이냐. 여봐라, 입지승지 놈을 불러들여라. 조금 후에 조태구가 들어왔지만은 임금은 그의 말까지도 물리치고 듣지 않았다. 이때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련인
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조카 뻘로 그의 집을 출입했다. 그는 문정과 변론이 뛰어나고 지략이 있어 후대를 받아 노론에서 인정받을 뻔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이 흉악무도회에 배척당했다. 이것을 계기로 김만기에게 감정을 품고 소론의 고두 이사상 유봉희 등을 찾아가 아첨했다. 김일경이 연병 부사 때 궁정 잠번대시 박상검이 영변 출신으로 그 세력이 막강한 것을 알고 그의 일족을 잘 보살펴 주었다. 그 후 김일경이 한양으로 돌아와 박상검의 집을 드나들게 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때 박상검은 장희빈의 득세에 힘입어 남인과 소론들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사상 유봉희를 가르치던 김일경은 그들을 통해서 소론들과 친해졌고 조태구와도 친분을 쌓았다. 소론은 김일경을 통해 박상검을 움직이고 박상검은 그의 신복인 내시 문유들을 통해 나인, 성렬, 필정 등을 시켜 군중 연락을 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한 김일경은 이진유 등 6사람의 동지와 함께 상소문을 올렸다. 4명의 대신이 왕세자 앞 대리 청정을 건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일을 일찍부터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공개를 하려는 뜻은 틀림없이 왕세제를 추대해서 왕위를 엿보려는 훈계이옵니다. 그 훈계를 사전에 밝혀서 다스리옵소서. 이런 상소를 올린 김일경은 다시 목호롱 같은 늙은 원로를 시켜 또다시 4명의 대신을 송토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다. 이것은 이준유의 상소를 더욱 힘있게 밀어주었다. 이때 임금의 병사가 더욱 위중하여지자 이 상소문을 박상검은 나인 성렬을 시켜 왕비께 올리게 하였다. 왕비는 이 글을 보고 신임하는 박상검에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박상검은 왕비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왕비는 즉시 병석에 누워 있는 임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대신의 관직을 삭탈하고 하옥시켰다. 그날로 제석항이 위관이 되고 남인 심단이 금부 당상이 되고 소론 이삼이 포도대장이 되어 나름대로 사대신을 형살시키고 이와 연관하여 노론과 한편이 되었던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내쫓았다. 이 일은 경종 원년 신춘년으로부터 그 이듬해 이민년까지 일이 일어난 사건으로 신임무옥이라고 한다. 신춘년부터 그 다음에 이민년까지 일어난 사건, 신임무옥.